댓글로 문의가 진짜 많았던 이어폰,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다렸고요.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5 프로. 근데 잠깐, 프로만 나온 게 아닌데요, 프로 맥스까지 같이 나왔어요. 5월 28일 사운드코어가 새로운 플래그십 이어버드 리버티 5 프로와 리버티 5 프로 맥스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리버티 시리즈는 사실 3부터 음질 하나는 이미 인정을 받았죠. 단순히 선명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듣는 재미, 타격감, 몰입감을 확 살리는 리버티 특유의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말이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마치 이어폰에 스마트워치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는 리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AI 기능도 공격적으로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이 디스플레이 예상보다도 조작하는 재미를 많이 줬습니다. 앱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설정을 바꾸고 여러 기능을 조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재밌는 기능들은 더 있었는데, 자 그럼 노캔, 통합 품질, 음질,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들까지 프로와 프로 맥스 두 모델을 한 번에 묶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두 모델의 구조부터 정리해 봐야겠죠. 리버티 5 프로와 리버티 5 프로 맥스의 차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어버드는 동일하고 케이스에서 차별화된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로 프로 모델의 이어버드를 프로 맥스 케이스에 넣어도 충전이 정상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캔이나 통합 품질, 음질 같은 이어버드 본체의 성능은 두 모델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가격 차이는 할인 여부에 따라서 6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즉 이 리뷰에서는 프로맥스의 더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노트 테이커, 더 완성도 높은 UI 같은 강화된 케이스에 있는 기능들이 과연 그 가격의 차이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케이스의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컬러는요, 리버티 5 프로가 4가지, 프로 맥스는 2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 모델은 펄 화이트, 프로 맥스는 미드나잇 블랙 컬러를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둘 다 실제로 보니까 꽤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슬라이드를 열고 닫을 때 조작감, 그리고 마감 퀄리티도 좋아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케이스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 수가 있고요. 케이스 후면에는 USB Type-C 포트랑 페어링 버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맥스는 마이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AI 노트 트래커 기능 때문에 들어간 마이크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성품은요, 설명서, 충전 케이블, 추가 이어팁 4세트, 그리고 윙팁 2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어팁은 차음성과 ANC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윙팁은 귀 안에서 이어버드가 더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장 작은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 형태로도 교체해 볼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좌우 같은 윙팁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 귀만 유독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좌우 다른 윙팁을 끼워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써보면요, 착용감과 고정력은 확실히 좋은 편이었어요. 운동할 때도 쉽게 빠지지 않고 귀 피로감도 비교적 적었다는 거.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처음 보면 좀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맨날 비슷한 콩나물형, 조약돌형 이런 디자인만 보다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디자인을 설계해줬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높이 사고 싶고요. 참고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귀에 맞는 이어팁과 윙팁 조합은 꼭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맞아야 착용감도 좋아지고 노캔 성능도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이어팁 안쪽에 메쉬망이 들어있어서 청소하기 편하다는 점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리버티 5 프로부터 보면 전면에 비교적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서 여러 설정을 바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도 빠르고요. 프로 모델만 되더라도 기본적인 조작은 케이스로 모두 가능해서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리버티 5 프로 맥스는 상단에 훨씬 더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빠른 설정이 나오고,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번역 기능, 노트 테이커, 배경 화면 변경, 이어버드 설정 같은 다양한 메뉴로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홈 화면에서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면 음악 재생 컨트롤이나 주요 설정 메뉴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써보면요, 이어폰 케이스라는 느낌보다는 작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나 더 추가한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굳이 디스플레이로 조작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오히려 케이스 조작을 제일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없으면 모를 기능인데 한번 익숙해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특히 이 기능은 진짜 편한 순간이 스마트폰이 아닌 기기와 연결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게임기처럼 사운드 코어 앱이 없는 기기에 연결했을 때처럼 말이죠. 이때 케이스에서 바로 노캔, 공간음향, 볼륨 같은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설정을 바꾸려면 다시 스마트폰에 연결했다가 원래 기기로 또 재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사라진 느낌. 이건 생각보다 체감 편의성이 꽤 컸어요. 그리고 앱에서는 이어버드 컨트롤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탭, 더블 탭, 트리플 탭, 길게 누르기까지 각각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음성 명령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20가지 이상의 명령어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다만 영어만 지원을 하고 한국어 지원은 없어서 국내 유저분들이 쓰기에는 실사용 활용도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스탑 플레잉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프로맥스 케이스의 UI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살펴보면요. 우선 케이스를 더블 탭하거나 케이스를 열면 화면을 켤 수 있고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블루투스 기기 전환, 공간 음향, 이지챗, 볼륨, 밝기 같은 빠른 설정들을 바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UI랑 비슷하죠. 그리고 배경화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데 이런 건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일 수 있는데 막상 있으면 은근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지챗 기능은 대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음악 볼륨을 낮추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다시 음악을 재생해주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앱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노캔, 밝기, 돌비 오디오, 실시간 번역, AI 노트 트래커, 배경 화면 변경, 음악 컨트롤, AI 사운드 향상, EQ, 멀티 디바이스 연결, 원격 카메라 같은 기능,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는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AI 노트 트래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앵커 AI 녹음기 이 제품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좀 더 자세한 기능 설명은 그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20만원대 AI 녹음기의 기능이 이번엔 이어폰 케이스 안으로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기능은 케이스에 들어간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하고 이후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동기화되는 방식인데요. 녹음 중에는 중요한 구간에 플래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음이 끝나면 AI가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과 요약까지 해준다는 거. 회의록 생성이나 발표 요약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화자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추가로 음성 강화, 재생 속도 변경, 무음 구간 제거 같은 이런 편의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회의가 많거나 강의, 인터뷰, 미팅 내용을 자주 정리하는 분들한테는 AI 녹음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지는 부분이죠. 어떤가요? 이 기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폰의 성능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번 제품은 마이크 품질 부분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재밌죠? 공식 명칭은 꽤 긴데 쉽게 말하면 무선 이어폰 중에서 가장 높은 통화 품질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8개의 마이크, 2개의 골전도 센서. 이번에 마이크 개수가 정말 많아졌죠. 총 10개의 오디오 센서 구조와 그리고 더즈 AI 칩 기반의 음성 분리 기능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주변 소음은 최대한 줄이고 내 목소리만 또렷하게 살리는 기술이 좋아졌다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주변 소음을 잘 차단하는지 바로 테스트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리버티 5 프로 맥스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선명하게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차 소리 그리고 도로 소음이 얼마나 뚫고 들어오는지 제 목소리는 선명하게 잘 들리는지 앞에 테스트 소리와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옆 사람과 있어도 대화가 힘들 정도의 아주 큰 소음이거든요.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잡아주면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려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했을 때는 이 정도의 소음 환경입니다. 리버티 5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소음을 잘 잡아주는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테스트 해보면서 진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싶어서 3번 정도 반복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왔거든요. 옆에서 공사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나도 실제 전화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소음 제거를 정말 잘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같은 상황을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확실한데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을 때는 제 목소리보다 공사 소음이 더 크게 들어올 정도였는데 리버티 5 프로 맥스로 녹음했을 땐 주변 소음을 강하게 줄이면서 목소리를 꽤 또렷하게 살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려드리는 건 리버티 5 프로 맥스 기준이고요. 하지만 일반 리버티 5 프로도 이어버드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 5 프로 시리즈가 주변 소음을 얼마나 강하게 잘 억제해주는지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캔 성능입니다. 노캔은 총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적응형 ANC 모드도 지원을 해요. 전체적인 노캔 성향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깔끔한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과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거의 없고 중저역대 소음은 거의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진짜 주변 소음이 거의 안 들릴 정도. 저도 이번에 해외 출장에서 리버티 5 프로 맥스를 계속 사용해 봤거든요. 공항 소음이나 비행기 엔진 소음 같은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 환경에서 리버티 4 프로 대비 확실히 더 많은 소음을 차단해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어버드는 세대가 바뀌어도 노캔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리버티 5 프로 시리즈는 체감 차이가 꽤 큰 편이었어요. 특히 공조 시스템 소음들 있죠. 난방기, 환풍기, 에어컨 같은 저주파 계열의 소음 차단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3 같은 상위급 노캔으로 유명한 이어폰들과의 비교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제 체감 기준 전체적인 노캔 수준 자체는 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고주파 소음 차단에서는 그래도 에어팟 프로 3 쪽이 좀 더 잘 눌러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에 비해 리버티 5 프로 맥스는 고음역대 소음은 좀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전체적으로 꽤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주는 편이었어요. 다만 완전히 오픈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한꺼풀 정도 막혀있는 약간의 답답한 느낌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주변 소리 볼륨이 살짝 더 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실사용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누가 다가오는지 확인하거나 잠깐 식당에서 점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사운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우선 스펙 보면요. LDAC, 블루투스 6.1 지원하고 히어라이디 5.0,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헤드 트래킹 기반의 360도 공간 음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 이걸 텐데요. 제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완전 플랫하고 분석적인 그런 사운드 성향이라기보다는 듣는 재미를 확 살려주는 사운드에 가까웠습니다. 딱 처음 들으면 둥둥둥 울리는 소리에 와, 저건 뭐야?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 정도. 저음이 꽤 앞으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묵직한 느낌. 그리고 공간감도 넓게 표현되는 편이라서 몰입감 있는 사운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리버티 시리즈 특유의 듣는 재미, 타격감, 몰입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AI 기능, 공간 음향, 개인화, EQ 같은 요소들이 더 추가돼서 재미를 더해줬죠. 그래서 EDM이나 힙합, 팝처럼 저음과 타격감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듣는 재미에 집중한 만큼 고역의 공기감이나 아주 디테일한 표현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에어팟 프로 3나 소니, 삼성 같은 상위급의 이어폰과 비교를 해보면요. 고역에선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저음 위주의 재밌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설정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 EQ, 8밴드 커스텀 EQ, 그리고 히어라이디 5.0 기반의 개인 맞춤 EQ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히어라이디 기능은 사운드코어에서 꽤 오래 밀고 있는 기능이죠. 여러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사용자가 더 마음에 드는 소리를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개인화된 EQ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귀와 내 취향에 맞춰서 사운드를 자동으로 튜닝해 주는 기능. 청력 보호 기능도 들어있어서 데시벨 제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착용 감지,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 3대까지 멀티포인트 연결도 가능하고 착용 테스트, 자동 전원 차단, 음성 제어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앱 기능은 정말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었어요. 진짜 이제는 이어폰이라기보다는 작은 스마트 디바이스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어폰도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하게 될까요? 자, 두 모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어버드 자체 성능은 동일하다는 점, 즉 음질, 노캔, 통합 품질 이런 핵심 성능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차이는 주로 케이스의 기능에서 발생합니다.
프로맥스는 더 큰 디스플레이, AI 노트 트래커, 더 완성도 높은 UI 같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다는 거고요. 반면 일반 리버티 5 프로는 이어버드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케이스 기능을 좀 더 심플하게 구성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나 AI 노트 기능, 스마트워치 같은 조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프로와 프로맥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터리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동일합니다. 노캔을 켠 상태 기준으로 이어버드 단독 최대 6시간 반, 케이스 포함 최대 28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ANC를 끄면 많이 늘어나는데 이어버드 단독 12시간, 케이스 포함 5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5분 충전만으로도 4시간까지 재생 가능한 고속 충전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넉넉한 배터리 타임도 실사용하며 체감되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버티 5 프로 시리즈는 이전의 리버티 4 프로 그리고 일반 리버티 5 이 전작들과 비교를 해봐도 노캔, 음질, 케이스의 디자인, 마이크 품질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냥 후속작 수준이 아니라 거의 다른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하드웨어 스펙 자체도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도 대거 추가됐으니까요. 특히 이번 세대에서 가장 체감이 됐던 건 통합 품질과 노캔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디스플레이도 처음엔 이게 필요할까 싶은 기능이었는데 실제로 써보면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되었고요. 가격은 출시가 기준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출시 기념행사 할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실구매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매 가격은 영상 설명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출시가 기준으로는 리버티 5 프로는 20만원대 중반, 리버티 5 프로 맥스는 3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여기서 할인 여부에 따라 실구매 가격은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와 프로맥스 이어버드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추가 기능들은 많이 안 쓸 것 같고요. 이어버드의 본체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다면요, 리버티 5 프로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원대 중반, 할인받아서 20만원대 초반에 산다고 해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반대로 AI 노트 트래커, 큰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조작 경험까지 중요하다면 할인 여부에 따라 약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리버티 5 프로맥스가 훨씬 더 재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 좀 받아서 20만원 후반에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뇌이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어버드 케이스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새로운 방식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이어폰 시장에 새로운 유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발품란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 수많은 리뷰 속에 매도 가성비 끝판왕 찾았네.